오늘은 소통협치 담당관, 감사본부 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의 승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변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도 6월 20 소속 안성시 직위 소통협치 담당관 성명 박주덕. 그러면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협치 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배석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일술 소통팀장입니다. 이대규 미디어 홍보팀장입니다. 김원기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7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경기도 감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안성시 자체 감사는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4건은 이행 완료하였고 1건은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액은 89억 9,700만 5천 원으로 본 예산 23억 5,772만 7천 원과 이해부터 사회 추가 경정액 17억 52만 8천 원, 2021년도 1월 12일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액 49억 3,875만 원이 합산된 예산입니다. 불용액은 3억 2,17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총액은 87억 7,542만 8천 원으로 본 예산 88억 9,515만 5천 원으로 이해부터 3회 추가 경정액까지 1억 1,972만 7천 원을 합산한 예산이며 불용액은 2억 9,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총액은 89억 9,899만 5천 원으로 본 예산 88억 6,937만 7천 원, 3회부터 5회 추가 경정액까지 1억 2,961만 8천 원을 합산된 예산으로 불용액은 8,39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7개 사회단체에 21년도에는 35개 사업, 22년도에는 42개 사업,
23년도에는 49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약 체결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안성시 고수 2로 13에 위치한 구 당항우체국 건물을 2020년도에 8억 3,746만 5천 원에 취득하였으며 현재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 건물 현황입니다. 안성시 중앙로 411번 길 8에 위치한 성민빌딩 3층을 2022년 3월 1일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 330만 원으로 계약하여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그린 안성 만들기 새마을 대청소 사업으로 2021년도 건의사항 총 1건이며 예산 편성 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2월부로 임기 만료되어 예산 확보 후 재구성 예정입니다. 이어서 안성시 소식지 운영위원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실효성 미비 사유로 미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연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예정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2기 위원을 2022년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모집 공모하였고 현재 사업은 2024년도 1월 15일 조직 개편 후 전략기획 담당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집행은 언론 관계자 간담회, 민간 및 사회단체 간담회, 이통장 협의회 간담회로 사용하였으며 총 73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부서 직원 격려 간식 및 식사 제공으로 사용하였으며 총 16회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4월 30일 기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집행은 언론 관계자 간담회로 사용하였으며 총 21회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은 부서 직원 간식 및 식사 제공으로 총 2회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공동주택 간담회 포함 현황 및 처리 결과, 공사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하여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 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대 의원 발의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조례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2023년도에는 안성시 자원봉사 활동 및 재능 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예산 편성 후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안성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2024년 2월에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황입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총 인원은 현원 23명으로 일반직 12명, 임기제 1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액 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브리핑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2023년 신년 시정 운영 계획 등 총 3회 언론인 시정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2024년도 신년 시정 운영 계획으로 현재까지 총 1회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다중시설 활용 홍보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사업에도 안성 알리기 사업에 주력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안성 이미지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주간 평가 등 수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언론사 광고료 계약 및 지급 현황은 별첨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언론사 주간 행사 및 예산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언론 보도 현황은 별첨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안성시 중앙로 274-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6월 25일 설립되어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등록 현황, 예산 현황,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원, 물품 구입 등 7억 9,36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현재까지 2억 2,49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 미디어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실적 현황은 2023년도 프로그램 288개를 운영하였으며 12,05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105개 프로그램 1,70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장비 시설 실적 현황은 2023년 대여 건수 173건에 1,002명이 이용하였으며 2024년은 대여 건수는 91건에 이용 인원은 313명이 되겠습니다. 수입 부고는 2023년은 596만 6,230원이며 2024년은 200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현황입니다. 행복마을 관리소는 공도, 대덕, 일죽, 죽산, 삼죽 총 5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도에는 사무원 및 지킴이 등 50명이 근무하였으나 24년도에는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각 행복마을 관리소당 5명씩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년도 기준 도비의 50%, 시비 50%를 반영하여 2023년도에는 17억 2,892만 원이 되겠고 2024년도에는 도비의 30%, 시비 70%를 변경 반영하여 8억 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생활불편 사항 처리, 지역 공동체 문화활동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추진 실적과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은 안성시 고수 1호 13 구 당항우체국에 위치하며 2021년 4월 22일에 설립하여 총 13명의 직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익활동 역량 강화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 도농교류, 사회적 경제, 도시 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23억 5,504만 9천 원이 되겠으며 2024년도에는 총 26억 6,62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내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사업은 2023년도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시민참여위원회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4년도에는 가치 공두 운영,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대덕면, 양성면 두 개 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덕면은 35명, 양성은 41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2023년도 6,989만 원, 2024년도에는 7,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자체 계획 발구 사업으로 대덕면 희망 소식 우편함 등 3개 사업, 양성면은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의 1:1 멘토링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및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서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돼 있어서 사업별 성과표하고 실적 보고서 올려주신 거 잘 봤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나갔었던 돈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요구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관과부서에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성과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그 실적도 보면서 이제 그 사회 단체 간의 그 일에 대한 그 실적을 보면서 그 예산 집행에 있어 갖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것들을 보면 이제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는 있어요. 사업 계획, 사업 관리, 사업의 성과 이렇게 해갖고 점수를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사업 관리에 보시면 수행 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는 다 0점 처리가 돼 있거든요. 혹시 수행 점검 네. 그냥 성과 평가표를 보시면 배점이 이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수화가 다 돼 있고 사업 계획이 있고 사업 관리가 있는데 사업 관리에 보시면 2-4 적절한 부정수급 대책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 여기에 대해서 보탬 2를 사용했느냐 5점 만점으로 줬고 수행 점검을 실시했느냐 그래서 수행 점검이란 지방보조금법 제16조에 의해서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0조에 따라서 보조사업 등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라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을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다 이게 0점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현재는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집행이 된 건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끝나고서 그때 이제 정산을 이제 보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중간 정도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점검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거는 그럼 점검을 언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점검은 거의 다 보면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더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 날짜를 잡아갖고 점검하는 걸로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행 점검을 했는지는 사실 이게 이제 제대로 이 돈을 적정한 곳에 맞게 목적에 맞게 쓰느냐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0점 처리가 돼 있어서 이거는 소통협치에서 어떤 제도를 만드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부분 이제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영수증 미비가 많아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게 포인트 적립하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면 마트에 가면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포인트 있으니까 포인트 쌓인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닌 거라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불인정.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인정을 해주고 계세요. 주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주의. 일부 주의 이렇게 주의 처리를 대부분 좀 하시는 편이고, 예, 그리고 이제 불인정 반납금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포인트 하시는 거를 반납하는 거지 영수증이 없는 걸 반납하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수증이 없으면 이 또한도 불인정 반납금으로 해서 사회단체에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몇 회 이상 금액으로 정하시던 횟수로 정하시던 이거에 있어서 몇 회가 됐을 경우 그 횟수만큼은 점수에서 차감해서 다음 예산에서 삭감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게 되면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이런 게 점수가 만약에 점수 이하로 나오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증액 자체도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근데 부분 중요한 건 영수증이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 수행 점검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영수증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업이 제대로 갔는가 안 갔는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점수는 그렇게까지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수는 해봐야 여기에는 점수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수행 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로 5점을 다 0점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비교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영수증에 미처리가 된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예전처럼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넘어가실 부분이 이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간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이게 영수증이 안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금액적으로 누락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하라는 의미로 이 보태미 사업도 시작을 한 거고 왜 기존에 계속 잘하던 사업을 왜 바꿨고 왜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어떤 보조금 집행이 적정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안으로 지금 이런 서류를 계속 준비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읍면동으로 들어가서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여부가 실제로 그분들도 이제 봉사를 하시는 개념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다음번에는 영수증 누락이라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대략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 정산 과정인데요. 자율 방범대 아시죠? 거기에 지원이 지대로 다 얼마씩 20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차량 운영비가.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노출하겠습니다. 그냥 노출하는데 3주과 1주 같은 경우는 거의 12회 정도 1년에 그 준수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에서 거의 199만 뭐 8천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뭐 죄송하지만 너무 좋은 일 하시는데 이건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이제 공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그 60만 원 쓰신 데도 있고 그럼 이렇다면은 열심히 하신 데는 또 인센티브를 더 드려서 200만 원이 아니고 더 드려서 성과 보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런 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존경하거든요. 좋은 일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제 관내 어려운 이웃을 280가구를 지원하셨고 또 취약계층 30가구 또 희망풍차에서 좀 지원하셨는데요. 이 구매하신 개수가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게 정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점도 6월달하고 8월달 행사가 이제
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그 여기 보시면요, 280가구에 안성쌀을 이제 10kg를 310개를 이제 구매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280가구에 물품 지원하셨는데 여기는 310개라면은 30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취약 가구에다 드린 게 맞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30가구에 이제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차이가 6월달, 8월달이나 2개월 동안 이제 쌀을 갖고 계셨다는 뜻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곰탕을 140개 구입하셨거든요. 그럼 이거는 개수도 310도 안 맞고 280도 안 맞고 30도 안 맞고 이거 어떻게 지급하셨을까가 이제 궁금한 건데요. 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에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건 아마 정상 과정에 자세히 안 쓰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대덕면 주민자치의 이제 이 집고쳐주기 사랑의 집고쳐주기인데요. 애초에는 이제 그 계단과 기타 등등해서 이제 그걸 하려고 했다가 가셔서 보시니까 위급한 게 이제 지붕이거든요. 근데 지붕 수리할 작업 시간이 12월 달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10월 달부터 12월 달 2개월 동안 집행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집행을 좀 빨리 해서 좀 10월 달에 했으면 좀 그 집 사시는 분도 어렵지 않겠고 또 한 가지는 사진이 이제 물론 이게 누락하실 수 있는데요. 전 사진만 찍어놓으셨어요. 후 사진까지 만약에 첨부했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거든요. 예, 그게 좀 아쉬웠다는 게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따른 저기 절반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별도로 이제 연합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연합회에다가 제안을 하고요. 잘하는 데는 또 그에 따른 또 상응한 또 성과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저희 박건배 의원이 저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방범대가 보통 늦게 끝나거든요. 11시 뭐 이렇게 끝나는데 가서 먹을 데가 없다는 거야. 지역에서만 그걸 쓰게 하니까 밀양 같은 경우 시골 동네는 다 9시면 다 닫으니까 먹을 데가 없대요. 편의점밖에. 그래서 이 돈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한정돼서 쓰게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잘 참조하셔서 이 안성에서 나와서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가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하우스디 아파트에 보면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그 커피 샵인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맞습니다. 그 주민 카페하고 쉼터 카페라고 커피숍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샷다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거는 누가 검토를 합니까? 확인을 하고. 아까도 저기 어제 의원님들이 한 거 좀 모니터링 해갖고요. 아까 그 단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운영 시간이 사실 8시 반부터 그러니까 11시 13시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시간에는 예약제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 주체가 이제 부녀의 산하에 있는 카페 운영위원회라고 해갖고 거기서 운영을 아니,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거기 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 거 다니면서 저는 눈으로 보는데 매일 문은 닫혀 있고 이용객은 없고 저는 이제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안성에 저희가 이게 다 부서가 어디서 하는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예. 그 얘기 관련해 갖고 기존에 이제 사업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 사후 관리도 일단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게 끝난 때까지는 점검을 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일만 이게 벌려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내용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 더군다나 맞습니다. 보조금이 들어가서 이게 사업을 하는 거고 예, 예. 안성 세금으로 하는 건데 예, 예. 시민들의 세금을 맞습니다.
그러면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저는 그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예, 예.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 예. 이게 진짜 문제가 있으면 있다.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뭐가 있어야지 예, 예. 돈만 쓰고 보자라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현대가 그 자료에 있죠. 예, 자료 있습니다. 이게 그 자료 이거 주신 거 지금 여기 있는 거에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사업이 한 2022년도부터 시작돼 갖고요. 2022년부터 예, 그 자료 좀 한번 딱 줘보세요, 다들. 예, 알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파악을 하셔갖고 잘 운영이 되는지 예, 예. 부서에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 궁금한 게 안성일동에 보니까 45페이지입니다. 낙원 역사공원 문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뭐 예술인들이 많이들 오시던 제가 몇 번 갔었어요. 한 2번 갔었는데 실제 예술인들을 어디로 기준으로 예술인으로 보세요? 예술인. 제가 봤을 때는 게 최소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술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다 어차피 뭐 예술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이게 비용이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갑니까? 이게 문화축제 하는데 낙원 역사공원 문화축제. 제가 그 금액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 별도로 잘 그래요? 제공하겠습니다.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전 질문 여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현 의원님. 네, 저희 광고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23년도에 8억 6천 정도 집행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 언론사별로 집행 액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이 집행 기준이 있죠. 예, 내부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거 혹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 사무과도 광고비를 집행하는데 예, 예. 좀 기준들을 비교해서 맞춰가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 내용 이제 예를 들면 배너는 배너가 있는 거고 지면은 지면이 있는 건데 1월 달에 지금 보니까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웁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신 거죠. 이게 뭐 제가 보니까 수천만 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년 광고라고 했고요. 근데 신년 광고를 굳이 이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근데 거의 다 보면 계절적인 게 있어갖고 그때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걸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 맞다나 안성시를 표방하는 그 배너를 저희가 이번에 따로 해갖고 그걸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웁니다라는 거를 전국의 언론 전국은 아니겠지만 뭐 수도권 이런 지역 신문까지 해서 이 광고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광고 내용 선정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안성시가 홍보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홍보 못해서 저기 힘든 것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건 좀 고려를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소식지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이거는 조례 같은데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조례에 있어갖고요. 저희가 이걸 비상설화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아, 조례는 상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부시장님이 이제 위원장을 해갖고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비상설해갖고 그 소식지 편집하는 저기 우리 그 시민 기자단하고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컨셉을 정해갖고 매달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네. 병행하려고. 그래서 소식지가 만들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운영위원회까지 상설화해서 해야 되나 이런 의미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제
이거 부서별 공통으로 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건데 저희 부서마다 소관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들 목록 혹시 갖고 계시는 거죠? 그 저기 우리 내부방에 그 자치법규 들어가면요, 네. 대한민국 자치법규 다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소통협치 예, 담당관 있습니다. 소관 예, 조례는 어떤 것들이 예, 몇 예. 건이나 있는지 예, 그런 걸 좀 보려고 하는데 예. 그것도 그 저기 자치법규 우리 그 시 홈페이지 우리 저기 그 내부방에 들어가면요, 자치법규 들어가면 대한민국에서 경기도 치시고 안성시 치시고 거기에 이제 장마다 이제 전략기획 담당관 소통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갖고요. 자치법규 예, 그 거기에 다.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우리 내부에 있잖아요. 내부망은 저희가 못 들어가는. 아부터 예, 거기에 있습니다. 다. 아 거기 있으면 그걸 예. 공통으로 받으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이것도 운영위원회도 너무 불필요한 위원회면 조례 개정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저희 시정 홍보 현황이 있는데 뭐 라디오도 하시고 콘텐츠 제작 홍보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구독자가 좀 늘었나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최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요. 저희가 또 다른 숏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별도의 직원들도 그 끼 있는 직원들도 모집해갖고 했더니 처음에 이제 보니까 실적도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 새롭게 유튜브 콘텐츠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에피소드 계속 나가는 그거는 조회수들이 꽤 되는 것 같아서 이 유튜브 담당 공무원은 한 분인가요? 그 친구가 인연 주말도 없이 나와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과에 또 직원이 끼 있는 직원하고 같이 해갖고 계속 인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편집이 쉽지가 않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 있지만 네. 영상이 압도적이어서 예. 영상 쪽으로 좀 더 보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예. 전문성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혼자서 그렇게 만들면 역량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예, 지금 혼자 인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네네. 근데 그 안성 뉴스 있잖아요. 그거는 썸네일이 아무도 클릭을 안 하게 생겼어요. 안성 뉴스 그 썸네일만 봤을 때는 내용이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흥미를 끌을 수 있는 소지가 없어서 그런 틀들은 과감히 벗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쪽으로 좀 더 강화하시는 게 홍보 프로그램 그 홍보 효과를 높이는데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예산 프로그램 예산이 줄었습니까? 그 25페이지 보시면 23년도에 예산액이 7억 2,9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4년도에는 2억 700만 원이거든요. 줄은 걸. 예. 이게 좀 준 게 아니라 많이 줄은 건데 이게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좀 이거는 확인해보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반 이상 줄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지 맞으면 이유가 뭔지 네.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요. 미디어 센터에 정혜원 회비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공연 회비가 10,000원이고요. 예, 그게 이제 그 뭐더라? 예를 들면 미디어 홍보팀장 이대규입니다. 그 정회원은요, 그 일반 회원 중에 이제 그 소정의 이제 교육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연회비 1만 원을 내면은 그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교육 그 이후에 교육 정회원이 되고 교육을 신청을 하면은 수강료도 한 10%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나 시설 같은 것도 대여할 때 감면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미디어 센터는 이용객은 조금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도 좀 더 많아지는 건가요? 예, 작년에 저희가 거의 한 300개 정도 프로그램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부가 가치의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정회원 그 회원제 같은 거 운영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요. 그 시민활동 통합 지원단이 사업 추진 실적 쭉들 있어 23년도, 24년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건물 짓는 것들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고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하기가 훨씬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사실적으로 그 건물 짓는 데 있어갖고 이제 인허가 관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기적인 게 또 있고 그래갖고 사실 이제 그 간단한 거는 좀 쉬운데 건물 짓는 것 자체가 법적 제한도 있어갖고 힘들 때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뭔가 회의를 진행해서 사업 내용을 만들고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점점 역량이 축적되면 결국은 이게 시민사회의 한 힘이 구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이게 연도가 횟수가 거듭될수록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성과라는 거를 같이 이제 공유해야지 사람들이 이 사업이 좋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냥 혼자 그냥 마을 단위에 해고서 그냥 사업이 끝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면 있어갖고 같이 이제 같은 선상에서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잘 된 데를 좀 배치맞게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또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시적인 성과들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안내를 의회도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예, 예.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시민 동아리 제 지인이 하시는데 너무 좋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안 맞다나 제가 항상 여기 단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민 동아리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에 어떤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꼭 초대를 해갖고 사업을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뭐 예산이라든가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또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같이 또 공유를 해야지 모든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네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시민들도 점점 더 확대되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 시정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던 분이었는데 이 시민 동아리를 통해서 시가 이런 이제 사업들도 하는구나라는 개념을 갖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사업들 발굴을 하시고 참여 시민도 점점 일반 시민들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 축적된 성과들도 홍보를 하시고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같은 거의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분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정산이 너무 힘들다. 물 그런 쪽으로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없이 사업이 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말씀드리는 건데 뭐 작년에 그 우리 지적 받았던 내용들이 있죠. 보조금 관련돼서도 이제 뭐 사진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증빙 자료 그다음 비교 견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보조금 할 때 뭐 좀 많이 개선이 됐나요? 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들어갔고 저희가 그걸 더 꼼꼼하게 다 보고 있고요. 그래도 많이 향상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보조금 관련된 교육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이제 보조금은 좀 철저하게 관리가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관리 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그 이해충돌 관련돼서도 이제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어떻게 뭐 조치가 좀 잘 됐나요? 저기 그 잘못된 부분에서는 직원들 이제 여기 문책이 됐고요. 예, 그래서 잘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좀 개선이 좀 돼야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아까 미디어 센터 관련돼서도 그 자체 그 회비를 받는 게 그 조례나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그 저희 그 내부에 그 정관 쪽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별표 3의 회원 규정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규정대로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몇 가지 좀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그 주민자치센터 그 예산 지원 현황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원 이런 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그 저희 체육회 프로그램하고 좀 많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부서 이제 이게 뭐 프로그램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뭐 체육회에서 하는 건지 이게 주민자치에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체육회 입장에서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기분이 좀 나쁜 편인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좀 이렇게 좀 그 체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체육회에서도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은 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원고면장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체육회 쪽에서도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사실 저 종목 자체가 체육인데 그걸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단체 간에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은 또 왜냐하면 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사실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해야지 또 역량도 더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체 간에도 이제 이거 내 영역인데 자꾸 침범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그 하여튼 그 자기 영역이 좀 축소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요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요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매년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주민자치회를 지금 그 양성면하고 대덕면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면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 혹시 양성면도 지금 총회를 한 2번 정도 했죠. 작년에도. 한 번씩 이제 7월달 정도에 해갖고 그걸 본 예산에 이제 예산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총회는 실시했는데 작년에 2번 하지 않았어요? 한 번 그럼 22년도에 한 번 한 거고 그게 2번째인 거예요. 2번째 2회라고 해서 예. 2번째가 그러니까 연도에 한 번씩 연에 한 번씩. 그래서 주민자치총회에서 제가 보면 이제 그 관련된 기사도 좀 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거의 구별이 없어요. 그 뭐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주민자치 사무에 관련된 회의도 좀 진행하고 하여튼 주민의 대표로서 하여튼 뭐 이런 그 역량들을 키워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자치를 확대한다는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는 없고 그냥 대부분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그런 사무들에 대한 회의 뭐 이런 거가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면도 주민자치총회를 하면 주민총회죠. 주민총회를 하면 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도 있을 텐데 뭐 거기 이제 양성면 같은 경우는 뭐 저 의료 폐기물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주 그냥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 주민총회에서도 그런 또 방향을 좀 잡고 그렇게 좀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주민자치회가 제가 보니까 그 양성도 한 40명 정도 되나요? 40명 정도 되는데 그 40명에 있는 회원들이 예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또 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아름아름 불러서 이렇게 좀 모아놓은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주민자치위원회 예전에 이제 그 프로그램 발표에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 좀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은 좀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발전적인 노력들을 좀 더 하셔야 된다.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구조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법도 틀리고 그리고 그 뭐 저 위촉권자도 하여튼 주민자치회는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하는 거고, 예, 읍면동장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기능도 좀 완전히 틀린데 이게 이 좀 어떻게 보면 교육도 좀 다시 좀 진행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개편안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역량 강한 컨설팅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 맞다는 저희도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좀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려면 이 시범 사업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시범 사업이 잘못되면 주민자치회 자체가 저는 예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냥 환원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거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이게 지금 우리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우리 지금 우리 그 공보팀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체적인 일정 공유는 어디서 하는 거죠? 시정 공유인가? 시정 행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 이제 쪽이 읍면동이나 아니면 시장님 행정과에서 관과소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 행정과에서 총괄 행정과에서 총괄하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 다 그건 다 모집하는 거는 예, 행정과에서 행정과에서. 예. 그 행정과에서 물어봐야 되겠네. 이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앞서 최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좀 혼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주민자치 협의회에 관련돼 있는 조례와 우리가 주민자치회 조례 자체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영역이 좀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민자치회라는 게 이제 법적 근거가 이게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주민자치 협의를 하면서 실행하는 기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읍면동장의 자문기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민자치회는 국가법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역할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의미는 지방에 있는 모든 일들은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대표한다라는 개념으로 간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자치회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것 같아요. 취지 자체는. 왜냐하면 같이 만들고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안성의 주민자치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회를 이제 이 현황 및 추전 시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르면 주민총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민총회가 누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 여기 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주민이 참여를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나 참여를 해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기구가 아예 구성이 돼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형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또 가장 큰 또 문제예요. 그러면 주민총회를 한다면은 주민총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전 투표도 하고 예. 이제 본 투표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럼 사전 투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그냥 접근성도 따지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제 뭐
그날만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뭐 다중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다가 비치도 하고 그다음에 또 QR 코드를 만들어 갖고 투표도 하고 그렇게 좀 한 게 있고요. 그래도 제가 또 직원한테 주문하는 거는 뭐냐면 최소한은 10% 이상 저기 현 주민의 10% 이상은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도 그렇게 사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여기 그 투표율이 적으면 그만큼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 투표를 보통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과거에는 이 별도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 갖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요? 대상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하는 건 누구한테 보냅니까? 그 QR 코드로 해갖고 그걸 본인들이 찍어야만 가능해요. 예, 가능한 걸로. 그럼 예. 그거에 있어서 홍보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담당 팀장님 얘기하실까요? 네네. 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3년 차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홍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서 의원님들 말씀 많이 듣고 이제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저희 시 그 페이스북에 저희 그 대덕면 양성면 그 주민 의견 듣는 그 QR 코드를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뭐 기본적인 거는 면사무소에 양성 대덕 면사무소에 일단은 그 설문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덕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대덕 양성 같은 경우에는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위원들이 좀 투표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의견도 받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전 투표를 좀 많이 좀 넓혀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덕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또 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좀 방송으로 좀 홍보를 좀 하게 해서 좀 보다 많은 좀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하게 되는데 제일 문제점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홍보가 진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결과가 그만큼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실제로 사전 투표보다는 그 본행사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조금씩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뭐 볼거리가 있고 뭐 이제 무슨 궁금하시니까 이제 나오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의원님들이나 지금 면사무소에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서 좀 폭넓게 좀 참여를 시키고 좀 참여 인원이 많아지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런 홍보비도 이 안에 사업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예, 그러면 스스로 사전 QR 코드를 하려면 종이도 필요하겠고 배너도 필요하겠고 네. 현수막도 필요하겠고 예. 아파트로 들어가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이걸 찍고 게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그럼 주민총회 비용은- 예산이 또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거는 비용을 어디서 처리하신다고요? 그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그 집행을 하는데요. 일단은 면사무소에 저희가 재배정을 주는 사업입니다. 재배정을 그러면 주민자치총회 예, 예산이 명목으로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들어간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작년도에 했죠. 네, 네, 7월에 두 분 다 7월 20일 토요일, 7월 21일 금요일 했는데요. 네. 여기 정산 내역 좀 네,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같이 첨부를 해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총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홍보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들만의 리그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적어도 홍보 쪽에서는 또 우리 또 소통협치 담당관이 또 전문 아닙니까? 그럼 이제 QR뿐만이 아니라 이제 SNS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홍보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신문을 통해서도 기사로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수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저는 간략하게 하나씩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SNS 관련해서 저희 SNS 용역 여기도 안성시청도 용역 주고 지금 발주하고 있잖아요. 저희 안성시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금 1년 단위로 지금 구독자라든지 이
팔로우 숫자가 1년 단위로 어느 정도 증가를 했습니까? 현재 작년 6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이제 그러니까 전년도 2024년도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922만 8,890명이었는데 현 4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936만 4,297명으로 해갖고 증감률이 한 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살짝으로 인원수가 좀 24,211명에서 24,196명으로 0.1%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9,407명에서 11,603명으로 23.3%가 증가됐고요. 그리고 카카오스티 같은 경우는 누적 팔로우가 7,338명에서 7,423명으로 1.2%가 증가됐고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17,225명에서 15,847명으로 약 8% 정도가 감소됐고요.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누적 여기 구독자가 8,797명에서 8,996명으로 2.3%가 증가됐습니다. 그 SNS 계약을 할 때 네. 기준이 있습니까? 그 여튼간에 그 실적도 따지고요, 장비도 따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이게 급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금 모든 기초단체에서 지금 행정감사 중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경기도에서도 여러 SNS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하는 것 같은데 이 기준치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거를 업체에서 맞춰야 되니까 이 무작정 팔로우 수만 늘리는 거예요. 이게 뭐 팔로우 1당 15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아요 한 개당 10원이고 이거를 이제 업체에서 맞춰야 되니까 그거를 맞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 안성은 또 보니까 또 좋아요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 15개, 17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팔로우 수는 늘는데 이 공감 수는 좀 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안성이. 그래서 조금 다시 목표 수정을 해서 업체랑 좀 얘기를 하셔서 이게 계약이 1년 단인 거죠? 1년 단위고요. 저희가 그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업체랑 다시 좀 목표 설정을 다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황윤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관련해서도 이 공무원스러운 느낌이 너무 많아요. 안성시청 저희 유튜브가. 이 안성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시 뉴스 베스트 8이라고 저희가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이 다른 거는 조회수가 그래도 2,000명, 3,000명, 4,000명 정도는 평균 가는 건데 이거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많아야 500명 정도. 그래서 이 요즘은 시대에 따라 좀 많은 관공서들도 다 유튜브를 하는 시대고 많은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 저희 안성시청 지금까지 현재 유튜브는 너무 공무원스럽다. 아직까지는 그 옷을 아직 못 벗었다라는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지금 청렴 시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통협치 담당관실에서는 작년 이후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우리 시청에 들어올 때 그 표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부서에 그 내용을 받아갖고 표출도 시켜오고 있고요. 나름 그리고 우리가 또 별도로 직원들이 표 같은 것도 설정해갖고 게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렴은 뭐 저희 시의회도 그렇고 안성시청도 그렇고 다 청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각별히 뭐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고 한들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챙겨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광고비 얘기 나왔는데요. 이 광고비 기준 자료로 제출 말고요. 지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 광고비 기준을 조금 말씀 주시겠어요? 사실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가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 집행액 기준으로 저희가 조회수 1당 지출하는 광고를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A 언론사에 광고료를 1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조회수가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조회수 하나당 10만 원 꼴인 거거든요. 이 기준으로 평균을 내리면 이제 통상적으로 조회수 하나당 지면, 그러니까 지면 한 부당 광고료가 어떤지 이 기준이 이것까지는 기준이 예,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네. 이 광고료를 이 몇천 원, 몇만 원 단위에서 지출하는 게 아닌데 다른 부서는 사실상 돈이 없어서 사업조차 못하는 경우가 하다한데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 지금 뭐 있으신데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거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세하게 좀 명확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안성 언론사들이 지금 지면 광고를 지면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 이 두세 곳 정도, 뭐 정기적으로 하는 곳은 한 두 곳 정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기준을 좀 만들어서 여기 그럴 때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는 게 그래도 지역 언론사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성에 있는 그러니까 신문사를 생각하는 거는 예, 좋은데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그 거죠. 평가할 때도 네. 거기를 더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평가 기준에 기준도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현 의원님. 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자체 감사에서 그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중에 허위 도급 계약서 견적서를 첨부해 거짓으로 실적을 보고해서 형사 고발한 건이 있더라고요. 7,500만 원이 21년하고 22년에 집행이 됐는데 요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기 그 국민권익위에다가 제보가 들어와서 우리 그 자체 감사에서 이제 지적이 된 거고요. 일부 잘못된 부분에서 경찰에다가 넘겼고 경찰에서 그거를 조사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다가 그 송치한 상태입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검찰로 넘어간 거고요. 예, 예.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권익위로. 그게 이제 여기 권익위에 2023년도에 있었던 거고요. 그런 내부 제보가 아니면은 이런 거 찾아내기가 힘든 건가요? 실제로 저희가 진짜 정산했을 때의 그 서류가 진짜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면 사실 속인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관할이죠. 네, 자원봉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종사자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굉장히 탄력적이시죠. 네, 더더군다나 이제 휴일이나 뭐 평일 저녁이나 상관없이 일하시는데 이분들 초과 시간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52시간이 훌쩍 넘어버리는 시간으로도 다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제재 어떻게 하라라는 지시사항 내리셨습니까? 담당 그것도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런 부분을 또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이 더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들어갔고 그 부분도 우리 센터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발적으로 했어도 그분한테 근로 향상을 위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봉사는 마음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직업상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업무 효율을 위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에서 이제 같이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분들이 자원봉사 점수를 활용해서 안성시에서 주시는 혜택을 받은 그런 것들을 혹시 좀 조사한 자료가 있을까요? 조사한 자료는 사실적으로 없고요. 제가 좀 일부 파악한 거는 그
그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주차 요금 할인해 주는 거랑 그다음에 가맹점 그 자원봉사한테 가맹점 관련해서 할인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께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팀장님께서 혹시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거에서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주차비 같은 경우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일리지나 이제 이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뭐 워크숍 제주도나 이제 이런 거 가실 때 좀 이렇게 우선해서 좀 이제 선발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확 이렇게 좀 뭐 피부에 와닿게는 지금은 뭐 예산이나 아니면 뭐 제도 자체, 그러니까 이제 가맹점도 이제 저희가 좀 안성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은 있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맹점이 몇 개 정도가 같이 하고 있어요? 자료를 좀 찾아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그건 별도로 그럼 말씀을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보고해 주시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은 이렇게 보상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만큼이 효용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는다면 이 일이 제대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은 전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노인 일자리 사업 있죠? 그 개인별로 지급을 한 건가요? 예, 개인별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직접 예, 예. 정산은 잘 됐고요. 예, 예. 그거 정산 자료 예, 예.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